사는 건 굉장히 쉽고요. 의사결정에서 뭔가 매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셀스마트인데 매도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내는 사실 이제 왜냐면은 올해 연초에 한번 올랐을 때 9,000포인트 넘었을 때가 1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 수익률. 근데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다시 거기 트라이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드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예. 단계적으로 오늘 8월 19일인데 오늘자로 연초 대비해서 아마 60% 누적 수익률일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67% 했잖아요. 네네. 금년에 100% 넘어갔다 온 거고. 네. 근데 지금 아마 60% 오늘 빠진 것까지 생각해도 네네. 60%만 해도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2년 연속 더군다나 2년 연속. 2년 연속 20%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그렇게 2년 연속 올라가지고 지난 뭐 5년 그 전 한 3년을 우리가 헤맸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가 24년도 전 세계 꼴찌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3년도 하고 최근 2년도 하고 이렇게 다 더해놓으면 이제는 뭐 비슷해진 정도? 네네. 이 정도 온 거니까 캐치업을 빨리 한 네네. 그런 거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네. 이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PR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을 봐야 된다. 왜? 그 안에는 코스트 오브 에코티라고 해서 금리를 보는 그 칸이 있다. 근데 그렇죠, PER은 우리가 그걸 금리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 우리 양희정 부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바텀 잡을 때는 PBR을 많이 봅니다. 바텀 쪽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퀀트를 만약에 뭔가 할 때 시장이 급락하거나 뭐 이럴 때 보통 락바텀 잡을 때 PBR 지표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쌓아온 북의 그 자산 가치는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드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할인율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PBR 쪽에 성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자산만 갖고 있고 성장을 완전히 못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 갖고 있는 요것만큼은 사실 받고 있기 때문에 락바텀 받는 데는 좀 PBR 지표를 많이 보고 약간 이제 성장이나 이런 걸 같이 가미해서 볼 때는 사실 저는 약간 PBR보다는 약간 PR도 좀 보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변곡점이나 이런 걸 잡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이런 것 같은 OP 마진이나 ROA 지표를 좀 많이 보거든요. 마진 지표, 수익성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전자의 고점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쯤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OP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가면 고점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OP 마진이 지금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80%거든요. 그럼 이게 100%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고점이 나올 거고 그거에 제 한 번의 어떤 실적 기대감, 마진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 마진이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 상승 기회가 좀 더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주환원까지 같이 가미됐을 때는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고점 근처까지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셀스마트 여기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환율이 보면은 지금은 이제 1,400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예상으로 보면 셀스마트가 아주 독특하게 이런 걸 많이 하시던데 점선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반등하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컨센서스로 보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가능성도 있기 그렇죠.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올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환율 효과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근데 또 다시 뭐 4분기 가면서부터는 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다시 뭐 예전 같은 컨센서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리스크는 시장에서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환율이 약간 지금 8월이 원래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뭐 압력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성과급 얘기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8월에 보면 8월 말에 법인세 그 가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기업들이
이번에는 좀 미리 내는 게 아닌가. 정산을 좀 가정산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말까지는 환율이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좀 1,300원 밑으로도 1,400원 밑으로도 일시적으로 갔다가 저희가 보는 시각도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더 하나 추가적으로. 네. 오늘 보니까 환율이 1,400원을 뚫고 네네. 내려갔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거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엔화 쪽에 이제 투자했던 자금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엔화를 팔고 또 이제 환으로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시장으로 들어오거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원화를 좀 사도 지금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저런 움직이는 환이 어떻게 원화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또 가장 쌌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쌌으니까 가장 싼 원화를 한 번 정도는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참 요즘 같으면 진짜 전문가 생활하기 힘든 게요. 네.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 그럼 워낙 강세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 사들어올 거다. 사긴 뭘 사 지금. 한국 증시의 호재인데 오히려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네. 그러니까 뭐 역설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팔고 있으니까 또. 그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환이 튀었을 때. 우리나라 환이 올랐을 때가 항상 보면 한국은 약간 위기였거든요. 위기고 주가가 폭락했고. 근데 이번엔 좀 반대였잖아요. 네. 환의 수혜를 그대로 보면 사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선택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질문을 그걸 한 거예요.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수출주들로 많이 구성된 우리 코스피에 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매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3분기 가면은 이제 아마 이제 실적이 드러나는 걸 이제 보면은 지금 일단 8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진짜 이제 10일 단위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이제 곧 아마 8월 20일자 이제 20일까지 진행된 수출 데이터가 발표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확인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수출 관련된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 관련된 그 지표가 약간 좀 모멘텀이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 보고서 이제 7월까지는 좋았고 8월 보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보고 이제 10월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8월, 9월 장사는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약간 옆길로 좀 세가지고 지금 수출 통계 얘기하니까 화장품 통계 나올 때마다는 끝내주는 것 같은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안 좋아도 화장품으로 그러면 살짝 좀 피해 있는 건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화장품을 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반도체가 전 종목을 다 보면은 다 무너뜨렸었잖아요. 그동안 거의 전 종목을 다 반토막 내면서 시장에 사실 보면 싼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제 가치 투자 컨셉으로 뭔가 시장을 진입할 만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고 코스피는 하락폭이 컸지만 화장품주도 오늘은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약간 이제 덜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싼 것들이 널려 있으니까 아마 반도체가 셨을 때 화장품이 좀 올랐을 겁니다. 아마 올랐고 실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도 다 보면은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보면 이미 뭐 옆들이 생기면 하나만 더 한 발짝 더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있잖아요. 라면 삼양식품, 불당면, 그것도 뭐 최근에 주가가 쫙 밀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내리면 그쪽은 좀 올라왔습니다. 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빠진 불닭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로 이 레버리지가 모든 게 쏠렸었잖아요. 쏠린 게 그 쏠림이 많이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총이 거의 50%가 넘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삼성전자가 20%였거든요. 많이 올라야 30%였는데 그게 이제 그거보다 더 오버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자금만 들어와도 사실 이 밑에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성장이 꽤 말씀하신 화장품이든 음식료 이제 라면 업체든
그런 기업들을 조금만 사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자, 좀 전에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워낙 강세죠. 네네. 강세가 우리 원론적으로는 한국 증시에는 호재예요. 근데 오늘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 특히 반도체 실적에는 좋지 않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 하락의 리스크가 수출 실적을 좀 줄이는 효과. 원화 개념으로 봤을 때, 원화 개념으로 봤을 때, 네네. 실적이 아무래도 줄겠죠, 좀. 네네. 그 위험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위험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현지 통화 기준으로 봤을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을 누가 주로 움직이고 있나? 요거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아 예. 우리가 왜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의 그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웩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 현상을 우리가 혹독하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지 해소됐습니다. 않습니까? 거의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외인들이 좀 움직이나요? 지금은 외인들은 약간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할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뭐냐 이제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 상태죠. 뭐 제 견해를 조금만 갖다 붙이자면 네. 결국은 주주환원에서 한 방 터트려야 된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게 한 방이다. 주주환원. 네. 네. 아니 SK 하이닉스 이제 욕도 좀 먹었는데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아니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저 ADR 한다고 괜히 없던 신주 발행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서 40조 해가지고 네. 40조라는 게 시가총액이 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40조 많고 없던 거 그거 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없던 거 한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에 뭐 솔리다임 네. 그거 뭐 50조 그 평가 기준으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지금 발행한다는 건데 네네. 그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에서 한 4, 50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익 외에 네 예. 부분에서 하는 거고 네. 이익에서 나온 거 또 네. 추가로 더해가지고 또 한 100조 몇십 조, 100조 하면 네. 뭐 삼성전자도 100조 여기도 한 삼성전자 더 할 수도 있는 이제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1,500조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네. 그럼 100조 나누기 1,500조 하면은 한 7%, 8% 뭐 이 정도 네, 나올 네. 수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100조 나누기 지금 1,000조니까 한 10% 나오는 거고 아니 주주환원 수익률 10%, 7% 이 정도 나오면 엄청난 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거?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 시장을 산다면은 약간 한국에 뭔가 성장이 나오는 변수가 있거나 이제 작년에 계속 추진했던 상법 개정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걸 하면은 들어올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삼전닉스 주주환원이 변곡점, 새로운 반등의 변곡점 될 것. 그리고 시장의 목소리를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SK 주식회사 SK가 들어야 돼요. 네, 이거 아니 너무 많잖아. 이게 우리 뭐해, 기사 제목을 뭐. 이걸로 가야겠다 오늘. SK 주주환원. 스퀘어는 네, 뭐해? 주주환원. 그거 완전히. 네. SK 있고 SK 스퀘어 걔는 왜 있는 거야 중간 지수에서? 도대체 아니 난 이해를 거버넌스 못하겠어요. 포럼 그 성명서 제목이 창피합니다 최태원 회장님 이렇게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사를 제목을 처음에 창피합니다 최태원 회장님 그대로 올렸거든. 그다음에 11시쯤 SK에서 연락 오더라고. 아니 무슨 뭐 과거 언제적 스타일로 지금 저걸 다 상장시키려고 그러나 봐. 그렇죠. 그 원래 이제 못하게 막았었는데. 네. 네, 중복상장 못하게 한다고 지금 네. 법 개정까지 한 상태. 법 개정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솔리다임을 정하고 싶으면 그 솔리다임에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SK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주란 말이야. 그럼 불만이 없겠지. 그렇죠. 네. 다 연결로 100% 들어와 있잖아. 네, 네. 그럼 내 주식인데 내 회사인데 네. 나 한 주를 주든 10주를 주든 달라고. 네. 그죠? 네. 그럼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거 입 싹 닫고 탁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하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나갈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죠? 중복 상장 반성하시고 주주환원책 빨리 제시하시라. 이 말씀이네요. 네. 이걸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전닉스 누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너 회장님인가? 이사회에서 들어야 되나 일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사들이? 것 같아요 지금. 예.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디에 언제 투자해야 합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죠. 사실. 시기를 뭐 정확하게 뭐 딱 오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처음에 원래 시장이 보통 이제 과거 패턴으로도 보면은 보통 이런 바닥은 한 번에 V자 반등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항상 보면은 W자든 이중 바닥이든 삼중 바닥이든 약간 이런 걸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들어갈 때 한꺼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예, 현금을 항상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은 예.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부분에서 현금 비중 그다음에 손절 기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 두 가지 같은데 두 가지를 잘 못하죠. 네. 손절 못하고 일정 비율 현금 확보 못하고 결정적일 때 싫다면 거의 바닥이 나죠. 맞습니다.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는 건 굉장히 쉽고요. 의사 결정에서 뭔가 매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셀스마트인데 매도나 이런 거에 대한 의사 결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매도의 대안으로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서두르기보다는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나 이런 환경들이 약간 특히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만 드러나면은 저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지표들 계속 트래킹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예측치로 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내년 이대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대략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지금은 이제 한 달 단위로 보여지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과거치를 계속 이제 프로젝션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3월, 4월 정도 가면 2%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대 갔을 때 해석을 금리를 내리는 환경이 됐을 때 이 금리를 내리는 게 만약 경기 침체면 사실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아하잖아. 시장이. 안 좋아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는 그냥 동결 정도로 가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한 2% 후반에서 3% 정도만 나오면서 쭉 가면은 이 경기도 좋은 상태에서 금리는 요 정도 유지해도 사실 경기가 좋으면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 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다. 예. 그 상태가 사실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내리는 걸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금리가 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되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 유지되는 거 보면서 쭉 대응하면 되는데 아마 그 FOMC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 의사록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고요. 방향성이 그때쯤 가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거나 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매수하는 식으로 좀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진짜 싸면서 성장이 괜찮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반도체 외에 반도체만 너무 이렇게 보면서 일단